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리사라고 해요.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제 목숨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숨을 구했다고 하니 제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정말이지 한국인 의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유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 개발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과로에 시달렸어요. 저는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제가 개발한 게 잘 되면 성과에 따른 대가도 받으니 저는 과로를 즐겼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버리더군요. 어느 날 강력한 복통을 느끼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 기절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회사 근처 병원에서는 전혀 제 복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한번 기절한 이후 제 인생은 정말 끔찍해졌습니다. 24시간 내내 복통에 시달리는데도 진통제만 먹으며 버텨야 했죠. 미국 의사들은 대체 뭘 한 건가요? 환자가 고통에 시달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니요. 모든 미국 의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의사들은 소송이 두려워서 함부로 처방을 내리기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제 복통은 웬만한 검사로는 원인이 나타나질 않아서 어떤 의사는 정신과까지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 복통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불안감이라던가 정말 황당한 일이 계속 반복되었었죠. 힘든 복통이 계속되니 직장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직장에서는 제게 오랜 기간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퇴사지요 거지만 저는 그냥 나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저는 휴가를 받은 뒤에 캐나다의 병원에도 가보고 바다 건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병원까지 가서 진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 복통의 원인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복통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피해도 함께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자 제 지인들 중 한국 병원을 경험해 본 분이 제게 한국에서 한번 진찰 받아보라며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뇌 쪽에 심각한 종양이 있었는데 뇌종양이 있는 줄도 몰랐다가 한국 병원에서 그 종양을 발견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국의 모 병원에 예약을 신청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어떤 심정이셨을지 감히 추측도 하기 어렵죠. 한국의 병원에서는 제 병의 원인을 찾아주길 간절히 기대했죠. 첫 진찰은 역시나 여기도 꽝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를 담당한 의사 선생님이 전혀 원인을 못 찾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진찰로 이어진 의사 선생님의 대답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2달 전부터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새로운 엑스레이 촬영 기술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의 복통이 계속되는 원인은 신기술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세계 최초로 정밀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우 비쌉니다. 제 고통을 믿어주고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매우 비싸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무조건 그 검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과 커리어를 망치고 있는 몸속의 그곳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할 마음이었으니까요. 그 후 엑스레이 촬영 결과 성인 남자 주먹 1개 크기의 거대한 돌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과로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만 마셔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결석이라니 이걸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었죠. 내 몸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신장을 잘라 꺼내야 할 정도로 큰 결석이라 이번 수술이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환자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대답을 해준 의사 선생님은 한국 의사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말이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수술은 정말 잘 되었어요. 지금 제가 왈칵에 제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되었어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후유증이라고는 없었죠.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었네요. 정말 말 그대로 선진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하게도 제가 자는 밤 동안 굳이 뭐가 부족하다고 코를 부르지 않아도 몇 시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제때 챙겨주셔서 마음까지 편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지만 병원 안에 편의점과 여러 식당이 모여 있어서 면회하러 오기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환자가 병원 문턱을 넘어갈 수 없을 땐 면회하러 오면 식사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병원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식사 장소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퇴원 후에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여러 랜드마크도 구경하고 그동안 쌓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추억도 만들었죠. 제게 한국은 생명을 구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은 최고의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퇴원하고 미국에 귀국했을 때 한국 병원을 찾아보려고 권유해 주신 지인분을 만나 제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너무 동감하시더라고요. 그분도 한국의 의료기술도 선진적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친절함이 세계 최고라고 하셨죠. 한국인들은 모두가 바쁘게 일하지만 절대 환자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퇴원 전에 말씀하신 생활 습관도 잘 지키면서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멀리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김치를 즐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치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짠 김치 말고 백김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잘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분을 꼭 뵙고 싶네요. 리사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들으며 저희들에게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리사님이 시달리던 신장 결석에 대해 저희 왈칵 제작팀이 조사해보니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여성도 미사한 인과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다가 신장 결석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원인을 발견하여 더 커지기 전에 결석을 꺼내고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리사님은 절대 다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에 좋은 녹차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나쁜 것 드시지 마시고 제때 검사 받으셔서 나쁜 질병을 미리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저희 왈칵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